북드라마를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북드라마를 처음부터 쭉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되게 다양한 책들을 읽어왔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돈에 관련된 책, 재테크 관련된 책, 어떤 돈에 대한 습관, 트렌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랑 몇 권 책을 읽었거든요. 요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언제쯤 경제적 자유를 갖게 되나요? 10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갖는 법,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법,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써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되게 어렵게 살아봐서 지금 56세까지 쭉 돈을 벌면서 살고 있지만 완벽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요즘에 새로 어떤 우리가 뭐 무슨 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도 있고 파이어족에 대한 기사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TV 뉴스에서도 보고 그랬어요. 제가 도대체 파이어족이 도대체 뭐야? 그러고 이렇게 찾아봤더니만 FIRE거든요. 파이어인데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빨리 은퇴, 조기 은퇴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이 파이어족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콧 리킨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보게 됐죠. 작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이 파이어라는 책을 쓴 작가는 누구냐 하면은 스콧 리킨스라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뭐 영상 제작자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단편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장편 영화도 만들고 텔레비전 시리즈도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와 함께 이 파이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본인이 파이어 공동체에서 성공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 파이어족이라는 게 과연 뭔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 파이어족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월급의 60%를 저축해요. 한참 벌 수 있을 때는 맞벌이를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60%, 70%의 돈을 펀드건 뭐건 영리하게 재테크 공부를 엄청 전문가처럼 열심히 하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을 최대한 미래에 보장이 잘 되는 쪽으로 공부하면서 투자해요. 막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30만 원이나 40만 원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기술이 현란하고 능수능란해요. 도대체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10만 원 갖고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살아냅니다.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용기도 주고 정보를 주는 게 이 파이어 공동체예요. 얼마를 직장 다니면서 저축을 해야 마지막 나이 들어서 몇 살까지 살 때 문제가 없는지 은퇴 계산기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0년이나 15년 정도 직장 다니면서 고생을 좀 하는 거죠. 60, 70%를 해서 돈을 완전히 모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선언하는 거야. 나는 지금부터가 뭐야? 경제적 독립을 이뤘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그럼 그 사람들은 일어나고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진짜 내가 원하던 시간, 내가 진짜 원하는 시간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짠돌이처럼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짠짠짠짠 완전 짠돌이 짠순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아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여행일 수도 있고요. 뭐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때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걸 65세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이어족이 갖고 있는 기본 철학입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덜 쓰고 덜 벌면 안 되겠습니까? 많이 쓰기 위해서 많이 버느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주말까지 일합니다. 이게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소비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소비의 노예.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회의로부터 이 생각은 출발합니다. 자,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쓰여졌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다들 마찬가지죠. 도대체 우리가 돈을 왜 벌지? 하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확히 먼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책은 돈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가 필요한 거지 재테크 책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철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부인이랑 일어나서 맞벌이 하러 나갔어요. 집에 와요. 그랬더니 오면서 뭐 이거저것 또 샀어요. 집에 왔더니 택배가 많이 와 있어요. 이거저거 필요해서 다 시켰어요. 밥하기 귀찮아서 나가서 외식을 했어요. 주말에도 외식했어요. 뭐 좋은 와인 같은 거라도 좀 먹고 싶고 그래서 또 와인도 시켰어요.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괜찮은 직장 다니는데 차는 그래도 뭐 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인도 차 안 돼, 남편도 차 안 돼. 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려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돈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내 소비 생활 스타일을 처음엔 요랬는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주머니를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크니까 어때요? 나갈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 다 나가도록 세팅해 놓은 거예요. 집, 보험, 뭐 차, 그 다음에 외식,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는 거,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그 이 정도 때문에 주머니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안 채워지면 불안하고 되게 실패한 사람 같고 막 불행해.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주머니를 채우려니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더 일하고, 더 좋은 차를 차기 위해서 더 일하고, 더 좋은 데로 여름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더 일하고. 그래서 주머니가 점점 커지니까 이 주머니는 결국 뭐예요? 내 노동으로 채워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은 더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자. 주머니를 확 줄여버리자. 그래갖고 나머지 그동안 썼던 것들이 다 현금화되면 얘를 어떻게? 얘를 저축을 하자. 그래서 10년, 12년, 13년 이렇게 딱 저축을 하자. 짠돌이 짠순이로 완벽하게 살아내서 그 다음 경제적 자유를 갖고 무엇인가 하자는 거죠. 자, 이 스콧은 그것을 직접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환멸을 느낀 거예요. 결국은 아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파이어족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파이어족으로 살기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전자제품 옷, 조비가 이제 이 집 이름이에요. 조비 장난감 같은 재미로 하는 지출 줄이기. 맞아. 나 이거 보고 너무 느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지출을 되게 재미로 많이 하죠. 여러분, 우울하면 쇼핑하러 나가잖아요. 재미로 하는 거. 그냥. 그다음 외식 자제하기. 아침과 점심은 집에서 먹고 점심은 도시락 싸기. 세 번째, 인터넷, 넷플릭스, 훌루, HBO 등등 있잖아요. 왜 우리 여러 가지 그 가입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조비 수영 교실 같은 매달 발생하는 비용 재검토하기. 휴식할 때는 해변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돈 쓰지 않거나 적게 쓰기. 더 이상 쓰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 팔기. 공동육아처럼 덜 비싼 보육시설 찾아보기. 출퇴근하는 것을 포함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자전거 타기. 휴가 계획을 줄이고 신용카드 혜택을 활용해 휴가 비용 쓰기. 집 임대 계약이 끝나면 더 저렴한 집 찾기. 종종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소득 기회를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서 부수입 기회 찾기. 더 벌 걸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씀씀이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대충 살면요. 다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살아요. 1. 인터넷 쇼핑에서 스트레스 품 스카프 하나 샀다. 두 번째, 외식하러 가야지. 연간 결제하는 거, 월간 결제하는 여러 가지 VOD 서비스까지 거. 한 달에 12,000원인데 뭐 매일 보면은 그게 남는 거지 뭐. 오케이, 보자. 여러분, 이런 식이라고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가 돈을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줄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늘 하는 얘기야. 야, 줄일 게 어딨어, 줄일 게. 막.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였어요. 아까 이 말씀드렸죠. 이 책은 돈 이야기 아니라고,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적게 쓰는 즐거움을 조금 느끼시면서 씀씀이 규모를 좀 줄여서 연습을 확실하게 해두면 나중에 언제든지 이 습관을 여러분들이 사는 내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나오는 파이어로 가는 7단계가 있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가진 것을 계산해라. 순자산을 알아본다.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2단계, 저축액과 지출액을 반드시 확인해라. 돈이 어디서 새는지를 봐라. 대부분 회사가 아닌 가정은 새는 돈 때문에 망합니다. 3단계, 일일 지출 비용을 줄여라. 매일 쓰는 비용을 줄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주택, 자동차, 식비. 이 큰 세 가지를 줄여라. 5단계는 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반드시 수익이 괜찮은 저축. 그러니까 남의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공부해라. 6번째는 가능하면 소득을 늘려봐라. 뭔가 부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소득을 좀 늘려라. 7단계는 파이어 공동체를 찾아라.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 용기를 얻고 할 수 있는 걸 하면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젊으신 분들, 한참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이 책을 읽으시면은 그 돈의 효용가치, 라이프 스타일, 뭔가 또 다른 방향이 여러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파이어족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여러분은 번 거보다 적게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번 거만큼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버는 대로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번 거보다 더 쓰는 사람입니까? 어떤 스타일이신지 여러분 댓글로도 적어보시고요. 나는 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오늘 한 3가지를 실천한다면 어떤 걸 실천할 건지. 예를 들면 이 책에 아껴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구매를 줄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 여기 10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앞으로 오늘부터 한 3가지만 실천하신다면 본격적으로 당장 나는 내 자유를 위해서 오늘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를 또 여러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왔고요. 올해 제 목표가 일주일에 한 권씩만 책을 읽어보자가 제 목표였거든요. 책을 좀 많이 읽고자 해서 가입을 하게 됐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저를 똑바로 일으켜 세워주는 김미경 캠퍼스가 되었어요.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고요. 제가 꾸준하게 하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하면 일단 꾸준히 하니까 잘하지는 못해도 제 속도대로 해서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